한국당이 어제 영등포 시장을 찾아서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했습니다. 저 뒤에 장면인데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펼치겠다 라고 말을 한 이후에 최저임금 제도 개혁 법안 마련 주도,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 반영 등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영등포 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당은 여의도에서 밀려났지요. 이제 국고 보조금도 의원 숫자 줄어들었고, 야당이 돼가지고 돈 들어오는 것도 작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이제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등포에 옮긴 뒤에서 이제 영등포 시장까지는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영등포 시장에 가서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자,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 법 개정에도 열심히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국당한테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항상 싸움을 아주 단편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이데올로기 속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문정권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는 주 52시간도 들어있다가 지금은 또 주 52시간도 슬그머니 뒤로 가고 최저임금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요, 한국당은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나서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전방위로 문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는 주 52시간도 최저임금보다도 저는 한 서너 배 더 심각하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폭등은 결정타였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하나만 매달려서 싸운다라는 부분이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북한에 관련되는 지금 문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제동걸 생각을 한국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잘못하면 평화 프레임에 말려서 우리는 반평화 세력이고 쟤들은 평화 세력처럼 되는 거니까 그 프레임은 안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아주 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보수가 당당하게, 저보고 보수라는 말 쓰지 말고 무슨 온갖 소리, 우판이 무슨 자유주의니 어쩌니 별소리 다 하는데요. 저는 죽어도 보수라고 쓸 거니까 망해도 보수로 망해야 되고 승리해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승리해야지, 이름 바꿔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보수 반대말이 진보가 아니라 보수 반대말이 수구좌파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규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보수라는 이름 자체를 부인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는 한국당, 저는 방식이나 태도나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입장이 뒤바뀌어서 한국당이 현재 여당이고 야당이 지금 이 민주당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싸우겠습니까? 만약에 저거들이 보수 정당이라서 지금 국회 비준을 판문점 회담을 통과시키려면 아마 민주당은 국회에다가 국회 문을 잠가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천리안 농성을 며칠째 하고 있고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보수 정권 반대한다면서 삭발을 여러 명 하고 텐트 치고 지금 광화문 앞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3차 방북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한국당의 올드보이들이 돌아오려고 한다. 황교안도 무슨 출판 기념회를 하고
또 김무성도 무슨 당 대표 선거에 나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홍준표도 15일 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하나 좀 해주고 싶은 것은요. 당신들 돌아오는 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린 사람 없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홍준표 대표는 잊어먹기 전에 주말 나가는 방송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좀 늦기 때문에 미리 주말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어제 녹화해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당겨서 하겠는데요. 지금 송파구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당신 거기 사시잖아요. 거기에 15일 날 경비원 쫓아내는 투표 마감입니다. 근데 15일 날 아침에 저녁에 도착한대요. 그러면 그날 투표 홍 못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염두에 두고 홍 대표 측근 중에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홍준표가 와서 공항에서 뭐라고 해봤자 크게 화제도 안 됩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내가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 52명 절반 가까운 사람을 쫓아내는 그 투표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귀국한다.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된 것은 최저임금을 저렇게 심하게 올린 장하성이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도 올해에 지금 아파트에 관리비를 안 올린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슨 13만 5천 원인가 하는 일자리 지원금 때문에 된 건데, 우리 아파트 그거 요즘 올라서 한 30만 원 한다는데 나는 팔 생각도 없지만 30억, 한 최소로 25억 안팎의 아파트에 깔고 앉아서 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걸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이자로나 전세로나 월세로 환산하면 호텔 가서 사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칠 거예요. 그 가격으로 기회비용을 가지고 그걸 남한테 줬을 때 노는 월세나 이런 걸 가지고 호텔 가서 내내 살아도 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월세 받으면 많이 받아야 될걸요? 월세 최소 한 600만 원은 안 받겠습니까? 그럼 월세 25억짜리면 월세 600만 원 되지요. 월세 한 600만 원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텔 가서 살 수 있잖아요. 하루에 20만 원씩 쳐도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한 달 내내 살면 호텔도 깎아줘요. 그러니까 특급 호텔에 살 비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관리비 13만 5천 원인가를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 그 일자리 지원금은 누가 낸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낸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이에요? 그야말로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까지 일하는 성실한 국민들이, 자영업하는 분들이 낸 다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강남에 25억, 30억짜리 아파트에 관리 경비원들을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임금 안 올라도 오래 하는 게 나은데 장하성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하성이 저질렀으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재수 없는 놈 옆에 살다가 코 깨졌다 생각하고 당연히 자신들이 내야지. 그렇게 부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다서 낸 세금에서 떼서 13만 5천 원을 일자리 지원금으로 받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일자리 지원금 13만 5천 원이 13만 원이네요. 좌우간 그 13만 원을 받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러면 홍 대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공항에서 내려서 아파트 투표하러 간다. 내 빨리 가야 투표한다. 15일까지니까 뭐 그거 저녁 6시 땡 한다고 투표 안 된다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전화해서 나는 그날 공항에 내려가 아파트까지 가면 시간이 한 8시나 9시에 도착할 거다. 9시에 투표할 거니까 내 투표하게 좀 준비를 해주라. 그때까지 문 닫지 마라. 하고는 그런 겁니다. 우리 아파트요. 25억, 30억짜리 다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 지원금 13만 원을 받아가 올해 임금 오른 것만큼은 관리비를 안 올렸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계속 내후년에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경비원들 잘라라 했는데 그 서민들이 모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 일자리 지원금 해주는 게 옳습니까? 나는 이 아파트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한 20년 전에 송파에 지역구가 있어갖고 그때 살러 왔다가 눌러 앉아서 이렇게 오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옳지 않다고 13만 원 일자리 지원금 문제가 그 아파트에 올해 경비원 월급을 인상 안 시키는데 들어갔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계속 인상시키는데 매년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10.4%인가 인상시키는데 계속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이 그 아파트만 가지는 않을 거다. 그 아파트에 근데 일자리 지원금을 다 받은 것도 아닐 거고 일자리 지원금이 가게 된데 혹시 장하성이 힘 좀 썼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국의 아파트마다 임금 다 올랐는데 아파트마다 다 일자리 지원금 14만 원씩 갔어요? 그래 됐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 가지고 어쨌든 공항에 내려서 투표하러 가서 투표하면서 경비원들 전부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이거 쫓아내는 거 안 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여러분 덕 봤습니까? 덕 본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자리만 위태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값 올라서 여기에 29억 30억 하는 거요? 난 집 할 생각도 없고 계속 살 생각입니다. 근데 보유세만 또 올리니 어쩌니 하네요. 이러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홍 전 대표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이런 고민도 있겠죠. 아이고 나는 거기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거기 살고 가격이 얼마다 하면 나도 또 똑같이 기족이니 어떠니 소리 듣는 거 아니냐. 그게 신경이 쓰인다. 정치는요. 벌써 홍준표 거기 산다고 소문 다 났어요. 이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왕에 다 아는 거 뭐 집값이 올란 게 내가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적어도 가식은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요. 그 무슨 책 내갖고 무슨 젊은 사람과 대안이 어쩌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당신은 말을 해야지요. 그러잖아요. 지금 보수 지지층 중에 한 4분의 1, 3분의 1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인데 당신은 표만 그 사람들한테 받으려 하지 말고 몸을 던져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지요. 재판 좀 공정하게 해라. 이명박 20년인데 박근혜 32년 이게 말이 되냐. 직접 뇌물을 받은 사람은 20년이고 뇌물을 직접 안 받은 사람한테 20년, 32년이 말이 되냐. 이게 법적으로 공평하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되냐 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덤터기 씌워지거나 한마디로 완전히 적폐청산하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나서서 투쟁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요. 자, 당이 이렇게 망하게 된데 그때 당대표를 망해갈 직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반성을 해야 되고요. 당신 그때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탈당의 주축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른정당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개혁 보수를 하고자 나갔으면 한국당이 적어도 원격 의료나 더 나아가서 인터넷 은행 같은데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한국당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무조건 규제 완화 부분을 찬성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완화해야 될 규제는 완화하고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좀비 기업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다수의 지금 중견 중소기업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 보수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면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어른들회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미국에는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는 한마디로 이런 경제, 안보, 난맥상에 대해 문 정권을 견제할 어른이 부재하다. 야권 안에서도 극심한 대립과 기회주의, 보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현 여권의 장기 집권을 막으려면 박근혜 탄핵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일부 대중이 탄핵에 찬성했니 반대했니를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부분에요. 뭘 잘했습니까? 예? 배신을 해서 진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서 한마디로 이 꼴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배신을 운운합니까? 탄핵 찬성 반대니 그런 소리들요. 이제는 접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죠? 넌 소신 안 변합니다. 세상에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을 수 있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게 옳았다가 어디 있어요. 다만 제 입으로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면 옳다고 하면 내가 옛날에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해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황교안은 할 필요가 있고 김무성은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전체가 새로운 보수가 되는데 앞장서야 된다라는 부분을 실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요. 저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세워서 가겠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시라도 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없이 한국당이 시장 바닥에서 서명운동 받으러 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안 되는 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진 찍어서 뭔가 하는 척이라도 보여야 되죠. 왜 김병준이를 데려놓고 있습니까? 저런 일을 하는데. 저 일을 하는데 김병준이 아니고 인형을 데려다 놓고 당의 비대위원장이라 앉혀놓는다고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될 게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비대위 기간이 필요하다면 이 기간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죠. 뭐 때문에 한국당은 비대위를 합니까? 정상적으로 당대표를 뽑아서 정상으로 굴려가고 정상으로 최고위원들 두고 안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잡기도 어중간하고 내가 잡기도 어중간하고 자, 친박이 문제 있다 해서 비박의 홍준표가 잡았는데 홍준표가 잡아보니 또 선거에 져서 그러면 비박도 책임이 있고 또 탄핵되고 대선에 진 거는 또 친박의 책임이고 니도 책임이고 나도 책임이니까 우리 둘이 바로잡기는 그러니까 한 4, 5개월 휴지기를 두고 이 사이에 니도 니 나름대로 열심히 체력을 기르고 나도 열심히 체력을 길러서 한 5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한번 붙자. 지금은 니도 싸우기에는 힘이 벅차고 나도 벅차니까 그것밖에 더 드는 거예요. 다음 싸움을 할 때까지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바카스 한 몇 통 먹고 예? 우루사라도 먹고 놓으려고 지금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싸움을 하다가 둘 다 지쳐서 또 둘 다 명분이 없어서 이게 솔직한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명분을 줄게요. 열심히 싸우는 쪽이 당권도 먹고 대권 후보도 되라는 겁니다. 황교안이 열심히 싸워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홍준표 왜 미국 가요? 한국에서 싸워야지. 지리산에나 한 달 가 있다가 내려와서 또 덜깨가 돼야지. 아니 덜깨는 김성태니까 뭐 푸들 같지만 어쨌든 오리지널 덜깨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김무성은 지금 어디 갔어요? 다음 뭐 총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그건 관심도 없어요. 김무성도 투쟁을 해야죠. 그런데
뭐 제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뭐 약점들 있어요? 정권이 뒤지면 황교안, 김무성,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이 뒤지면 틀릴 뭐 일이 있으면 아예 나오지 마라. 그냥 얼씬하지 말고 계속 조용히 살아요. 요즘 아예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름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지요. 내시라고 자처하고 누나라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자장도 어디 갔어요? 진박간별사는 그래도 교도소라도 가 있지만 다 어디 갔어요? 자,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 뭡니까? 귀한 자리에 앉고 싶으면 대포해 처먹고 싶으시면 오블리제 의무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 의무가 뭐예요? 지금은 보수의 위기에서 몸을 던져 투쟁할 의무입니다. 그게 무슨 꼭 대표가 돼야 투쟁이 돼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일개 민간인도 목숨 바쳐서 정권을 비판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온갖 한마디로 권력의 핵심으로서 부스레기들을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재산도 늘려가면서 이제 야당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면 문정권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 5개월을 어디 갔다 왔어요?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하고 보자 이겁니까? 그래 다 피하다가 이제 한 서너 달 뒤면 문정권이 지지율이 한 20%에 도달할 것 같으니 슬슬 두더지가 기어 놓듯 봄날에 개구리가 올라오듯 이제 깨굴 울고 있어요. 자, 봄날에 개구리 올라올 때 개구리 잡으러 다닐 때 시골에 보면 좀 잔인합니다. 이렇게 파면 개구리가 자다가 정신 이제 나갈까 말까 잠도 들 깼다가 잡혀요. 그냥 다리를 잡고 바닥에 팽개치죠. 자, 그렇게 우습게 설치다가 봄날에 개구리짝 날 수 있습니다. 자, 보수의 리더, 보수의 지도자라고 하면요. 황교안은 황교안대로, 김무성은 김무성대로,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현 정권을 맞서서 투쟁을 하세요. 강연 다니고요. 시장 바닥으로 길거리로 강연 다녀보십시오. 1톤짜리 트럭 타고요. 외치고요. 호텔에서 밥 쳐드시고 따르는 쫄병들 10명, 20명 거느리고 뒤에서 좋은 식당에서 업무나 하고 폭탄주나 마시면서 외제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기사 비서 달고 다니면서 쇼하지 말기 바랍니다. 와, 또 돈 대야겠다는 사람 좀 있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요. 보수 지지층에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누구 욕하지 마라. 누구를 중심으로 지지하자. 뭐 이런 소리들 하는데요.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도요. 나라 망한 데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냉정하게요. 너들 중에 열심히 문정권을 한번 물고 뜯어봐라.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잘 물고 뜯는 놈을 고르겠다. 투견을 고르겠다. 자, 무서워서 못 물고 뜯을 놈은 영원히 나오지 마라. 세멘트로 발라줄게. 땅 위로 올라오지 말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제 말 틀렸어요? 그리고요,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뭐 청년하고 이야기하면 새정치입니까? 옛날에 새정치로 말하면 안철수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갖 석학인 것처럼 떠들었어도 새정치가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저리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의 새로운 가치가 뭔가를 제대로 말을 해봐야지. 그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젊은 애들 몇 명 잡아가지고 대화했다고 새정치가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한국당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정치꾼 잘못하면 되기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가치,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한번 반대해봐라는 거예요. 당신 다 원격 의료 찬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터넷 다 찬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기업에 대해서 규제 무조건 완화해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대기업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적당히 그들이 요구하는 이해관계를 이렇게 한국당은 무조건 들어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대기업이 보수 편입니까? 문정권을 위해서 지금 온갖 재벌 회장들이 아부와 충성을 바치면서 투자 고용을 이야기하고 쇼를 하지 않습니까? 자, 대기업 회장들은요, 뭔 줄 압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힘 있는 쪽에 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향은 보수라도요, 시류에 따라서 내가 사는 데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위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노동개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토지, 땅, 노동과 토지만 해결해줘도 자본은 자기들이 있으니까 대기업을 위한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새로운 진출할 분야를 열어주고 이런 거예요. 정말 신경 써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동하고 토지에 관한 부분은 대기업이 원하는 부분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서 임금을 낮춰야 되고요. 한국당 거기 집중이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하면요, 그럼 대한민국 망하자는 걸 동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수가 집권하면요, 임금을 법으로 규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 불러서 합의하고 합의 안 하면 법적 집행을 해서 노조라도 해산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기업이 필요한 땅에 대해서요, 과감하게 싸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과 땅이 사니까 이제 외국으로 나간 대기업들도 다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려하는 이 노조에 의한 정치적 임금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해주면 기업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대기업 뜯어먹는 구조들만 잘 정리해주면 되죠.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규제로.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지요. 자, 높은 뱃을 하고 싶은 사람들 열심히 투쟁하러 나오기 바랍니다. 투쟁하기 싫으면 나오지 말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나와서 몸 푸는 사람은 투쟁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는 보수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